큰 실무를 할 수 있는 위치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로 있으면서 또다시 직무와 본인이 보유한 주식과 직무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상임위를 선택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역시 공직자윤리법상의 주식의 매각 및 백지 신탁 의무를 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청문 과정에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덧붙여 청와대에서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 요청서에도 이 중요한 진선미 후보자의 경력사항인 국회 예결위원회라는 경력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누락이 아닌 인사 검증 과정에서 국회 예결위원이라는 신분, 그리고 이 신분이 모든 상임위를 예결위에서는 관할을 하기 때문에 주식과의 직무 관련성, 그리고 이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정황을 감추고자 하는, 어찌 보면 청와대와의 긴밀한 협조하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는 그런 정황을 의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진선미 후보자는 2016년 6월 13일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결위는 다들 아시다시피 국회의 모든 상임위와 관련된 예산을 심의하는 곳이니만큼 진선미 후보자 및 진선미 후보자의 모친은 공직자윤리법 14조 4에 따라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여야 하며 이를 원치 않을 경우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 관련성 없음의 결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진선미 후보자 및 모친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자체로 1개월 이내에 조치를 취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인 것입니다. 그러던 중 2017년 2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등록기간에 이르러 비로소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제출한 것입니다. 즉 예결위원 임기 시작 후 7개월여간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재산신고 기간이 되어서야 주식에 관한 내용을 심사 청구를 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심사 청구 제출 당시 진 후보자 측이 작성한 심사 청구서에 국회 예결위원 위원이 됐다라는 사실을 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안행위에서만 활동하는 것처럼 기재하여 심사위원회가 정당한 심사를, 올바른 심사를 하기 어렵도록 고의로 은폐한 정황이 있습니다. 다행히 심사위원회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진 후보자가 활동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따라 진 후보자 보유 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성 있음이라는 결정을 내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진 후보자는 3일 후 예결위원을 사직하게 되었고 1년 임기가 돼서 사직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주식에 대해서는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이런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이어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당시에도 진선미 의원은 본인이 원내 수석 부대표로 있으면서 본인의 상임위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진 후보자가 보유한 주식 넷코어스는 정보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 및 판매업, 통신설비 공사, 정보통신기기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명백하게 본인이 선택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직무 관련성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임위를 택하고 역시나 주식에 대해서 이 상임위를 택한 것입니다.
그러던 진 후보자는 갑자기 상임위 개시 35일 만에 갑작스럽게 소속 상임위를 안행위로 변경합니다. 상임위 변경한 시점을 보면 청와대가 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고 있는 기간이 겹쳐질 것이다 라는 것을 후보자, 그러니까 장관 교체 및 후보자들이 하마평에 언론에 오르내리는 시점을 감안하면 이 역시 이제 장관 후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어디선가 언지를 받았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 있는 상임위를 비로소 부랴부랴 피하고자 하는 그런 사보임이 아닌가 의심되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청와대 인사청문 요청안에는 왜 예결위원 경력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1년에 걸쳐 활동하는 국회 예결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예산을, 전 부처의 예산을 다루는 특별위원회로서 여기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더불어 예산의 심의 통제권과 관련하여 국회의원들이 가장 명예롭게 생각하는 상임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이력이 청와대에서 국회로 보낸 인사청문 요청서에는 빠진 채로 저희 손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을 볼 때 인사 검증 과정에서 주식이 있는 후보자의 경우 당연히 짚어야 하는 그 해당 주식의 적법한 처리 여부, 그 과정에서 진선미 후보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 그 속에서 예결위원 경력, 그리고 진 후보자 스스로가 심사 대상에서 심사 청구를 할 때 주식 직무 관련성 심사를 할 때 예결위원이라고 기재하지 않은 점, 이런 모든 점을 놓고 볼 때 청와대 인사검증팀과 진 후보자 사이에 모종의 암묵적 은폐와 그리고 이런 정황에 대해서 최대한 국회의 눈을 피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동조관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 후보자는 본인의 주식과 관련해서 재산 공개를 해야 되는 고위공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이 정하고 있는 1개월 이내 매각 및 매각 또는 백지신탁, 그리고 이를 원치 않을 때 인사혁신처 주식심사위원회를 통한 직무 관련성 없음 판정이라는 공직자윤리법, 실정법을 명백하게 위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인이 하반기 국회 원구성을 할 때 본인이 원내 수석부대표로 있으면서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를 택함으로 인해 직무 관련성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갔다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장관으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 사보임을 통해 황급하게 상임위를 변경하고자 했던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가 보낸 인사요청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중요 정보가 누락돼 있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곳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다 하면 진 후보자는 법률의 부지 혹은 담당자의 실수, 이런 말로 이 문제를 회피하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선미 후보자는 주식 백지 신탁 공직자윤리법과 관련된 토론회를 2차례나 개최할 만큼 이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이며 타인에게도 엄정한 룰을 지킬 것을 요구한 사람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전부 개정안 마련을 위한 원탁 토론회를
진선미 의원실, 서영교 의원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한국투명성기구, 전국공무원 노동조합과 함께 주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선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인사청문회를 경험하면서 도덕성에 많은 지적을 받은 후보자를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그대로 임명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다 라고 말입니다. 또 주식 백지 신탁제도 이대로 좋은가? 라는 토론회도 개최합니다. 이 토론회는 진선미 의원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의 공동 주최입니다. 이 두 토론회에서는 3천만 원 이상 주식 심사 후 보유 1급 이상 재산 공개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백지 신탁을 해야 한다. 비상장 주식 등 신탁 관련 정보 특정 사이트에 종합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선출직 혹은 정무직 이해충돌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 임명을 금지해야 한다. 라는 내용들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 논의되는 자리를 깔고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고 한 사람이 진선미 후보자입니다. 이 정부의 인사 임명마다 어찌 이렇게 한치의 틀림도 없이 내로남불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자신이 이런 일을 실정법 위배되는 일을 해놓고 똑같은 일에 대해서 본인이 이런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런 후보자는 여성가족부를 결단코 대표할 수 없습니다. 타인에게는 네모카리만큼 엄정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잣대를 들이대온 사람들이 자신은 실정법을 위반하고 실정법을 교묘히 회피하고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에 고의 본인의 예결위 경력을 누락하고, 이런 식의 일들은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결단코 진선미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어 이 나라의 여성, 가족, 청소년을 대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